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발을정 남정현 세무사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지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주요 세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을 하신 납세자분께서는 인천 서구 소재의 A주택을 2015년 4월 27일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하여 실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소재의 B주택을 신규주택으로서 2021년 5월 31일 4억 5천만 원에 추가로 취득하셨고요. 그런데 이때 구입한 B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1년 11월에 2023년 10월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납세자분께서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으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의 1%의 취득세를 부담했었는데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여전히 기존 규정대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31일까지 A주택 양도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A주택에 대한 양도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아 2022년 5월 31일 전후로 양도하게 되면 세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 상담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특례 판단 시 요구되는 기간 계산 그리고 보유기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 불산입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022년 5월 22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은 초일 불산입으로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5월 23일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날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에 2년을 더해서 2024년 5월 22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보유기간은 또 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초일 산입으로 기간 계산을 하고 해당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취득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초일 산입하면 같은 날인 2022년 5월 22일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날은 해당 날의 전일에 2년을 더한 2024년 5월 21일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초일 불산입과 초일 산입 계산법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도 하루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상담 사례를 세 가지의 케이스별로 다뤄볼 텐데요. 먼저 납세자분이 가장 원하시는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고요. A주택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고 향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15년 4월 27일에 A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 거주하셨기 때문에 보유 거주기간 요건 충족으로 2억 1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0일 이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B주택의 양도 당시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적용된 기본세율 1% 그대로 적용받게 되어 취득세 중과 추징은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인 기존의 A주택을 2022년 5월 말일까지는 양도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연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정안의 세 번째 사항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양도 차익 전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향후 신규주택 양도 시 첫 번째 케이스와 동일하게 2년 이상 보유, 거주 기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일시적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담하셨던 취득세 1%와 중과세율 8%와의 차이만큼은 취득세 추징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어느 시점에 양도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 최소화가 될까요? 우선 신규주택의 가격부터 보시면 양도가에 5억 8,800만원, 취득가에 4억 5천만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1억 3,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29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신규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죠. 그러면 단기보유세율 60%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를 총 6,450만원이나 내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0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보유세율이 아닌 종전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개정사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서 그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전의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 이후는 한시적인 제도 적용 기간은 끝나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20%포인트 가산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4,422만 5천원으로 산정됩니다. 2년 소유했다가 팔면 그 전에 파는 것보다 2천만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별개로 신규주택인 B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취득세 중과 추징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종 1주택이 된 A주택은 이미 2년 보유 거주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보유 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에 따라 언제 양도를 하든지 비과세 적용을 무난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록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잘 판단해서 어마어마한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하여 보았는데 조금 더 개정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간 기재부, 구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련 세제들의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 중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조만간 개정되어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무회계 바르정 남정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